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5일자 177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리고 월요일에 그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월요일 장이 화요일에 다 한꺼번에 됐죠.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요만큼 화요일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었죠. 사실 뭐 15분봉을 한번 보실래요? 어, 20, 21일, 이게 16일, 여기 17일 하고 이 20일 여기 됐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21일 날 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었던, 뭐 그런 느낌이죠. 어, 6시가 여기에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서부터,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월요일 내려오고, 화요일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일 내내, 그러니까 뭐 5일 내내, 4일 내내 계속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은 더 빠져서 내려왔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끝났죠. 뭐 여기서 보시면 그 화요일에 이 밑에 있는 75.06 여기에서 한 틱인가요? 한 틱 위에 한 틱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어,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걸쳐서 그 세트를 됐고 여기에서 또 저항받고 내려왔고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쵸?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걸쳐 있습니다. 이게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올지 뭐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밀려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금요일장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런던 세션 지나고 그때 살짝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보면 75 위 아래로 이렇게 1파운드 레인지 1달러죠. 1달러 레인지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지금 보시면 75.21에 74.01이죠. 1달러 20. 그 하이 로우가 1달러 20밖에 안 되죠. 얘도 2달러가 채 안 됩니다. 뭐 1달러 86? 그죠? 그 하이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죠. 76.45에 75.28이면 1달러하고 뭐 20도 채 안 되네요. 17? 1달러 17. 이거 보통 2달러에 3달러 정도는 돼야지 트레이더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데 2달러가 지금 3일째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여기서 이때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뭐 잠깐 더 떨어졌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이렇게 훅 내려가 이게 이거 금요일인데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 훅 치고 내려온 게 다보스 포럼에서 그 녹화 연설을 한 트럼프 연설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우디랑 오페크에 오일 가격 내리라고 뭐 푸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쭉 빠졌는데 75.86에서 74.39, 1.5달러? 뭐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버렸죠. 그래서 뭐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쟁 나고 그러면은 막 3달러, 4달러 막 오르고 이랬었던 상황에서 뭐 여기에서도 지금 무슨 그 일이 생기면은 77이니까 뭐 2.5 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데서 크게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우습죠. 그래서
트럼프 발표 이런 거 있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들을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레벨들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요 위에 업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74 색깔을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색이 제일 눈에 띄려나? 이건 너무 안 띄네요, 눈이. 보라색. 이것도 보라색이 눈이 안 띄네. 뭘 할까요? 요거, 요 핑크? 핑크색? 핑크색 한번 해볼까요? 핑크색? 여기 74하고, 74. 또 핑크색, 76. 여기 위에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 내려서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76 이렇게 하면 76하고 74 사이에 누가 75가 있어요. 그래서 75를 중심으로 아래 1달러, 위 1달러 요 레인지에서 지금 깨작깨작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 그냥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까만색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게 낫겠네요. 네. 요 까만색의 이 레인지에서 75를 위 1달러, 아래 1달러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화요일부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15분 봉에 가면은 까만 게 보이려나요? 까만 게 보이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이렇게 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75 있는 데서 올라가고 한번 쭉 내려왔더니 또 75가 저항선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이 레인지, 아주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걸쳐서 더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까만 레인지가 빠지겠지만 이렇게 앉을 가능성도 있다. 뭔데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만한 그 소재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요 레인지 유지하거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 2주 이후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게 지금 롤오버가 여기에 됐는데 롤오버가 여기 그 전날 롤오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롤오버 되고 나서는 3월부터는 3월에 딜리버를 하는 그 오일이니까 날씨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기후, 지금 되게 추우니까,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추운 바람에 기름을 좀 더 많이 떼서 일시적으로 시즈널리티가 생겨서 이렇게 오른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3월부터는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3월 인도분, 3월에 딜리버리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피지컬로 받는 그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3월물이 이렇게 하이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월물보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내려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의 2월물, 1월물, 2월물 때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게 2월물인데, 2월물 때 날씨 탓으로 올라왔었던 것들이 다시 내려오면은, 한 70달러 초반 이때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72.46,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72.46이랑 이 밑에 65.27 여기, 아니면 여기 66.80 여기에서 이렇게 한참 움직였었죠. 9월, 10월, 11월 그때 레벨까지 올려면 최소한 72.46까지는 내려와 주는 게 맞다. 그 얘기는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 이 트렌드 라인까지
그냥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만 레인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밑에 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보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ES예요. 자, ES 지난주부터 쭉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됐다가 이 빨간색 6053.25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뚫었죠. 그리고 이게 뭐 아까 비슷한 말씀드렸지만은 월화거 그 한꺼번에 바 하나로 돼서 화요일바로 됐죠. 그리고 나서 요 파란색 레인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수요일날 결국은 깼어요. 그리고 나서 615 2.75에서 저항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 레인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레인지인지가 그냥 눈에 띄죠.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만들었어요. 장중에. 하지만 밀려 내려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ES는 좀 덜 밀린 거예요. 제일 안 밀렸어요. 그 다음에 안 밀린 게 NQ. RTY랑 YM도 밀렸지만 ES만큼은 ES보다 더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ES가 제일 잘 버텼어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오름세마저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어요. YM이나 RTY도 오르고 NQ도 올랐지만 이 정도까지 언제예요? 이게 12월 17일 고점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ES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신고점 만들긴 했지만 전고점을 못 넘어서고 걸치기만 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는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 닿고 다시 부스트해서 올라갈 가능성과 이게 깨져서 내려올 가능성 두 가지가 뭐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지만 여기에 이 파란색의 지지가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도 여기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올라가거나인데 다음 주에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29일 수요일이고, 애플, 아마존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구글이, 알파벳이 2월 4일 날 있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코스트코는 다 그 다음 달이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빅5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알파벳 얘네들이 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실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 영향을 받아서 ES 기술주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게 되면 ES도 동반으로 오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거나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실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ES는 일단 615 2.75를 깨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서 월요일에 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깨져서 내려올 것이냐 살짝 깨지더라도 이 파란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두 개의 선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이죠. NQ. 네, NQ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월 17일까지 닿지를 못했죠. ES만큼. 그래서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RTY나 YM들 RTY는 이거보다도 못했고 YM은 나스닥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한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YM은. RTY는 한 이 정도.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ES가 제일 많이 올랐고, 지난 몇 주 동안. 그 다음에 YM,
그 다우존스죠. 그 다음이 나스닥 NQ, 그 다음이 RTY 러셀 이렇게 강도가 측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파란색까지 미치나 했는데 월요일에 못 미치고 도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화요일에 갭상승하면서 일단 이 파란색 21820은 깨고 올라갔는데 거기까지가 다였다. 목요일 양봉은 만들었지만 수요일 고점을 못 넘어섰고 금요일에는 오히려 빠져서 내려와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은 도지 상태를 만드는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면은 이 트렌드 라인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파란색으로 했죠. 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챌린지의 의미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ES랑 코릴레이션을 볼 때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맞겠죠. 그래서 ES가 월요일 날 트렌드 라인에 닿고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부분 그리고 나스닥은 수요일에 큰 게 있으니까 월화수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서 훅 치고 올라갈 것인지 빠져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수요일 장 끝나고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이겠죠. 그래서 목요일에 더 내려오게 될지 올라가게 될지는 그날 실적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NQ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남았네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고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훅 빠져서 내려와서 10만이 깨졌었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훅 치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 트렌드 라인인가요? 트렌드 라인이 아니네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죠.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에서 얘입니다, 얘. 정확히 뭐 완전 정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도지 만들고 살짝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에서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 예, 트렌드 라인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빨간색으로 일단 하나 중요하니까 핑크색, 빨간색.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밀리고 있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같은 각도로 이 밑에 아래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또 그려준다고 하면 굳이 그려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죠. 요 니들이 너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에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패러렐하게 만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얘를 패러렐 채널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라인이 하나 있고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얘를 하나 이렇게 여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 이렇게 맞는 게 패러렐하다 라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 패러렐이 맞춰지는 거고 이 위쪽은 이 패러렐 채널이 이 위에 있는 얘랑 이렇게 생긴 이 세 개의 포인트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논다고 치고, 그렇게 위쪽을 맞춰 주었더니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위에까지 할 때 이 위에 패러렐하게 맞춰 준 게 여기서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에 맞춰도 되죠. 그쵸?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포인트들과 이 포인트들이 맞춰지는, 뭐 조금 더 가면 이 정도인데 여기에 맞춰서 뭐 이 정도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맞았고 셋 맞았고 여기에 맞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 근처에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도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죠? 여기 이 위에 맞춰진 게. 그래서 지금 각도가 두 개예요. 얘랑 얘랑. 그래서 위쪽은 여기 이 그룹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포인트가 이거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 더 패러렐을 그리면 뭐 여기서 요렇게, 패러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 있는 애가 패러렐로 맞춰서 똑같이 각도를 맞췄더니 이 올라가는 거랑 맞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지금 아래는 이 각도로 연결이 되고 위에는 이 각도, 이 위에 있던 이 각도, 이 각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어디선가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이 형성될 때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에도 걸쳐 있지만 실제로 이 저점들이 연결되고 고점들이 연결되는 포인트들은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에 이 빨간색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긴 했죠. 하지만 얘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점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여기 연결이 되는 뭐 이렇게 되고 얘도 굳이 더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지는 이런 정도의 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뭔가 패턴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각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얘는 없앨게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도 뭐 여기에 있는 애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기는 하는데 뭐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복잡해도 할 수 없습니다. 놔둬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 트렌드 라인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내려가는 것도 요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일단은 놔두는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기에서 맞았었던 것 같지만 얘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할게요. 99334.0과 10만이랑 비슷한데 굳이 놔둬야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짝딱 맞아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 이 파란색 라인을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쉽게 지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빨간 이것들도 일단 이제는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맞아 떨어졌고 얘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도 중간에 있는 레벨은 없네요. 필요한 게.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이제 지켜줘야죠. 네. 이거 살짝 넘어갔지만, 이 포인트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전고점은 되게 중요한 전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각도를 넘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여기에 지금, 어, 여기에 레벨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이 보이지만, 딱히 레벨로 보이기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파란색,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맞긴 했지만 이 로아의 레퍼런스는 이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 네. 이번 주에 취임식 있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발표돼서 뭐 정신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아직 따로 없습니다. 일단 뭐 타리프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어제 그 에너지 얘기도 나왔고, 뭐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뭐 제가 페북이랑 이런 데도 잠깐 썼었지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인플레이션은 잡겠다 그러면서, 뭐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해내면, 그 원유죠. 원유를 많이 생산해내면은 마치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대로 정유시설 이런 거에 확충이 없으면 크게 영향 없습니다. 원유 가격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가지고 사우디나 뭐 오페크에다가 뭐 압력을 행사해서 낮춘다고 해도 미국 내의 정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서 그러면 가솔린이나 이런 정제 수입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공급이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 버립니다. 뭐, 없, 없던 정유시설을 어디서 데려다가 정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제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뻘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유가의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안은 풀어주고 뭐 리그 카운트 늘린다고 해도 리그 카운트를 늘리려고 하는 것들은 기업이 해야 되잖아요. 뭐 국영 석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뻘짓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그 오일 가격은 떨어뜨리려고 해놓고 사우디 왕자한테는 또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연설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게 제대로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유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정책 때문에 뭐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런 금융 시장이 왜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하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를 뭐 자기가 내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려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내린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납니다. 뭐 당연히 살아나겠죠. 왜 살아나냐고 물어보지는 마시. 왜 살아나는지 설명하면 뭐 간단하죠.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스pen딩들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뭐 관세 얘기 꺼내놨는데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죠. 관세 올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또 오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서베이 한 거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좀 말도 안 되는 서베이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뭐 1년 후에 다시 4% 인플레이션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내년 1월에는. 그런데 기준금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아직 이게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돼 있고 교통정리를 할 생각이 있는지 할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재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